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신고가를 좀 갱신해 줬었고, 3분기 잠정 실적도 잘 나왔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사실 역사적 신고가를 드디어 달성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음봉이 지금 생겨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연일 계속해서 지금 기관들도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잠정 투자를 보게 되면, 자, 외국인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이때처럼 되는 거 아니냐. 자, 코로나 때처럼 고점 찍고 오늘 이제 끝난 거 아니라 생각하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때랑은 엄연히 다르죠. 자, 이때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한 증가도 있었지만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 장세로 올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 장세라고 보기보다는 이 AI 수요, AI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가 증설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 매출이 증가하면서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일부 단기 차익 물량이 나왔다. 요 정도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과하게 해석을 하자면 일단 중국과 미국에 지금 약간의 트러블이 생겼잖아요. 요게 또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드릴게요. 이때는 매출의 증가를 기대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매출이 실제로 잘 나왔고요. 3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4분기도 당연히 좋을 거고 내년까지도 여전히 매출이 좋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 시세 차익 물량이 나오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영상 뒤에서 다시 한번 풀어 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D램 가격은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삼성전자 잠정주 실적이 나오고 나서 나온 기사 내용들도 보시면요. 향후 전망도 낙관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파운드리 사업도 계속해서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자, 증권사에서 나온 이런 컨센서스, 이제 예상치죠. 예상치가 이제 26년에는요. 자, 올해 전망치가 32조인데 내년에는 51조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그때 해주셔야 될 게 있죠.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댓글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 고점을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버티시면 다시 갈 거니까 일단은 신고가를 갱신해 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세 차익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댓글창 열어놨거든요. 댓글창에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자, 매도 금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금지라고 남겨주시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정이 나온다면 비중을 아직 못 태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중을 태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타점이 나온다면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다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일단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프로그램이 사실 발표가 된 이후에 오늘은 하루 종일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누적 매도 금액이 3,500억 정도 되네요. 사실 최근에 들어왔던 이 프로그램 물량 대비 아직까지는 미비하다. 물론 장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엄청난 물량이 폭탄으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판단되고요.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지수 관련된 종목들은 모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일부 로봇주들이 좀 치고 가주는 모습이 보였고, 그 외에 중국에서 계속해서 규제를 걸어가는 그런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보이죠. 자, 지금 해운주가 좀 보이는데요. 요 흥한해운. 지금 중국에서 해운 관련 또 제재를 가한다는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 흥한해운, 그다음에 하나오션이 여기에 제재 대상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오션도 역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 중국과 미국의 대립각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가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수 자체도 어쨌든 오늘도 삼성전자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해 줬지만 현재 음봉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지수 상에서는 이 RSI 지표가 굉장히 잘 맞거든요. 항상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여지없이 조정이 나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과매수 구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과매수 구간 다시 들어갔다가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서 항상 과매수 구간이 있으면요, 노이즈가 늘 나와요.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항상 조정을 주죠. 자, 이런 것들 또한 시장의 일부분이고 순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다면 제가 바로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는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제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트러블이 장기간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압박 풀 베팅 이후 미중 정상 에이펙 회담 가능성 높다. 결국 트럼프도 이제 한국에 온다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를 했었죠. 결국 한국에 와서 결판을 짓겠다는 얘기죠. 근데 트럼프식 외교라고 하잖아요. 먼저 세게 한 방을 때리고 그 뒤에서 야, 우리 좀 잘해보자. 내가 이거 이렇게는 안 할게라는 그런 류의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히토류 통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뭐 리튬 얘기도 나오고 있죠. 리튬, 그 다음에 흑연, 이런 통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성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꽤 크게 갔던 것 같아요. 야, 단기적으로 꽤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저점 대비 몇 프로 갔죠? 예, 무려 3일 만에 100%가 갔네요. 정말 강력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렇게 시장의 새로운 재료들, 사실 히토류 자체가 새로운 재료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등장한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사와 어떤 관련된 종목들, 키워드를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중국에서 이제 선박용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흥하이온이 지금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보통 이 선박용 관련 얘기가 나오면요, 일단 흥하해운, 자, 그다음 STX 그린로직스, 요 두 종목이 보통 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시총도 가벼운 애들이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운 관련 선박용 얘기가 나온다? 그럼 뭐 흥하해운, STX 그린로직스, 요런 종목들이 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대두 얘기도 나오고 있죠. 중국산 대두를 미국에 수출하는 거에 대한 제한을 두겠다. 그러면요, 아직까지 얘가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샘표 식품이랑 이 샘표, 얘네가 좀 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마 계속해서 이런 중국 관련 얘기가 나오면은 분명히 튈 수가 있어요. 샘표, 그 다음에 샘표 식품, 요거 외워두시면 나중에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이 미 재무, 트럼프 시진핑 만날 거고, 자, 미국은 지금 정부가 셧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셧다운인 상태에서 중국과의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이게 장기화된다? 기본적으로 중국 물건에 관세를 100% 매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인플레이션이 벌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 벌어지면 지금 미국이 이번 달 10월 달이죠. 10월 달이랑 12월 달에 금리 인하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된다? 그럼 금리 인하가 안 되겠죠. 그러면 미국 증시도 소위 말해 박살이 날 수가 있죠. 자, 셧다운 상태인데 인플레이션까지 생기고 나서 미국 증시가 내려간다? 자, 미국은 또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다시 재투표를 하죠. 예, 상원 의원은요, 의석수의 3분의 1을 다시 재투표를 하고요. 하원 의원은 전부 다 재투표를 합니다. 자, 중간 선거가 이렇게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다시 투표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자, 미국 증시도 박살이 나고, 그러니까 중국의 관세가 매겨지면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거기에 경기까지 당연히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중간 선거에서 필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라는 시나리오까지 보시게 되면요, 트럼프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된 것도 이 민주당에서 7명이 찬성 안 해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의석수가 더 늘어난다? 이러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이런 트러블을 장기화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은 이런 근거에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내용도 있었죠. 자,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도 시행한다라는 추가 공세. 이거 아직 시행은 된 건 아니에요. 트럼프도 11월 1일부터 중국산에 관세를 매긴다고 했었잖아요. 이 말이 11월 1일까지 해결할 거야 라는 뜻도 되겠죠. 그 전에 에이펙에서 시진핑가 만나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도 보시게 되면 최근 며칠 사이 2차 전지 종목도 많이 보였잖아요. 이거 리튬 가격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리튬 가격 오르면 최근에 보였던 게 이거 있죠. 포스코 엠텍이죠. 자, 포스코 엠텍은 리튬 관련 생산하는 곳이 있죠. 자, 아르헨티나 쪽에서 생산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국산 리튬이 공급 제한이 된다면 반사이익으로 포스코 엠텍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최악의 경우는 정말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 물론 이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전에 사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거는 잠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만 한번 지수를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요, 이때부터 미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보이면서 무려 2년 동안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18년도부터 19년까지 거의 그냥 하락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때도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였죠. 트럼프와 시진핑의 싸움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네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자,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목표가도 모건스탠리조차도 11만 원으로 상향을 해줬고, 이런 내용이 있었죠. 브로드컴 오픈 AI의 10기가와트 규모 칩 계약. 그렇다 보니까 어제 미장에서 브로드컴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장세도 이제 하락을 해줬었잖아요. 금요일 날에.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AI 관련주들, AI 관련 빅테크들, 대표적인 게 이제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아시죠? 이런 애들이 무려 4%,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또 브로드컴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이 내용을 또 알고 있죠. 이게 7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브로드컴과 HBM3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된 그 시기가 요때쯤이었거든요. 왜냐, 이미 AMD에 HBM을 공급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자, 브로드컴에도 이제는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흐름들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때부터 흐름이 되게 좋았죠. 7월달, 삼성전자의 7월달을 보시게 되면요. 자, 요 구간이었어요, 요 구간. 자, 요 구간부터 제가 삼성전자 이제는 엔비디아 진짜 공급할 때가 됐구나라고 저도 좀 느껴졌기 때문에 뭐 제가 맞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이미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사실 엔비디아에만 납품을 못했던 것 뿐이지 AMD도 이미 납품을 시작을 했었던 기간이었고요. 브로드컴에도 납품을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 HBM3에 대한 완성도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이미 이 차트 자체도 자 5월부터는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해줬던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 퀄테스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뭐가 나왔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 하락하는 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자, 2016년에서 17년 동안 이 올랐던 요 사이클 동안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떤 패러다임이냐? 자, 기존에 삼성이 만들었던 이 SSD와 이 D램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만 사용되는 부품이었어요. 근데 이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 D램하고요, SSD가 이 스마트폰에 공급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까 수요처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대시세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올라가는 그 모습이 일단 AI 수요에 대한 데이터 센터 증가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SSD, 이 D램의 수요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도 일단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죠. 왜냐? 이것들은요, 바로 제가 3분기 매출에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반영이 됐고, 이 내년 4분기, 아니죠. 올해 4분기에도 당연히 더 큰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 그리고 내년 여름까지, 최소 여름까지는 이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바로 HBM이죠. HBM4가 내년 1분기나 2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매출로 잡힐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제는 다 아시죠.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차세대 GPU 이 루빈, 얘가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되잖아요. 물론 빠르면 2분기라는 얘기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전망을 하더라도 약간은 뒤로 밀리는 경향이 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3분기 이후를 조금 예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는 명절 연휴 때 나왔던 이 AMD 말 피셜도 있었죠. 자, AMD 또한 차세대 GPU,
자, MI450이라고 하죠. 코드명이. 이 MI450 역시도 AMD도 내년 하반기 때부터 양산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AMD도 공급해주는 이 HBM4가 2분기에서 3분기부터는 매출이 잡히겠죠. 자, 지금 현재 필수적으로 AI에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GPU잖아요. 이 GPU에는 또 결국 HBM4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 수요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대감은 반영이 된 게 맞아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시기는 내년 2분기 때부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은 우상향 되지만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자, HBM4에 대한 매출도 같이 시너지가 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매출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에서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JP모건에서도 11만 5천 원이 나왔지만 이제는 자, 흥국이죠. 흥국주권은 12만 원도 나왔어요. 자, 한국투자증권에서도 12만 원 나왔고요. 자, 상상인증권은 11만 원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기가 진행될 때마다 이 증권사 목표가의 상향은 계속해서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게 트리거가 돼서 또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일들이 나올 거예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느 정도 좀 관계가 다시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면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추가 매수를 아마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날의 특징이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날에는 높은 확률로 키움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아, 맞네요. 벌써 키움은 50만 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추가 매수 타이밍 보시는 거 당연히 필요한데 키움증권이 매수가 들어오고요. 나머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는 날에는요. 추매하지 마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삼성전자 주포는 일단 기본적인 주포는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외국인이 파는데 개인은 사잖아요. 근데 왜 지금 사시죠? 외국인 들어올 때 같이 사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개인은 계속 팔 동안 외국인은 계속 사줬어요. 그러니까 왜 이때 안 사시고 왜 외국인과 기관이 팔 때 사시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판단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추가 매수 타이밍도 잡아드릴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많이 봐주시려면 구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추가 매수 타이밍이 온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날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외국인기가 모두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사고 있어요. 오늘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여지는 충분하죠. 단기적으로 일정이 생겼잖아요. 예,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올 수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 역시도 오늘 하락 이후에 상승을 바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며칠 동안 하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 삼성전자 상승률 보세요. 단기적으로 무려 40%가 올랐습니다. 자, 9월 초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많이 해줬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당분간은 관망을 한번 추천드리고요. 물론 지금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그냥 마음 편히 있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혹시라도 추가 매수 혹은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일단은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가 결국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갈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는지도 우리는 체크해 봤죠.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최소 내년 여름까지는 이어질 거예요. 왜냐?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한 번 오면 최소 1년은 상승을 해주는 게 삼성전자의 패턴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2년이나 상승을 해줬어요. 제가 이때랑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이때는 삼성전자의 패러다임이 바뀐 구간이었고 지금도 약간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27년 정점론 폐기 수준. 자, 현재 지금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26년을 피크치로 보고 27년부터는 이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더 갈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근거는 HBM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오르는 게 단발성 호재로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서부장 업체들의 흐름들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자, 테크윙이라는 종목. 오늘 삼성전자 하락하니까 얘도 같이 하락을 해주죠. 근데 얘 삼성전자 30-40% 오를 때 얘 150%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삼성전자가 만든 이 SSD를 테스트해주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장비 업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심텍이라는 종목, 얘도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빠지니까 오늘 얘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얘도 삼성전자가 만든 이 D램과 SSD를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부품 회사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어? 그럼 삼성전자가 30% 오를 동안 얘네는 최소 100%가 넘게 올라간다는 거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1년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럼 우리 이런 종목에도 포트를 1개에서 2개 정도는 가져가야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역시도 삼성전자와 차트가 거의 100%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 한창 오를 때 그 시기와 삼성전자가 하락을 할 때 그 시기가 모두 동일하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올 때 얘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해주고 있죠. 자, 이 종목 역시도 장비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거래처로 두고 있는 회사이고요.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만든 이 D램하고 SSD를 테스트해주는 장비, 그런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매출이 우상향할 거 알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거래처로 두고 있는 이 종목 역시도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심텍, 그리고 테크윈, 이 종목 삼성전자 30% 갈 때 얘네들은 최소 130%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 참여자로서 어쨌든 수익을 보기 위해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소부장 장비 업체들은 1개에서 2개 정도는 가져가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길다라고 해서 내년까지 보실 필요도 없어요. 단기적으로 우리 이 저항까지만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가 대략 100%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거 여름까지 들고 가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11월, 12월까지만 들고 가자. 그렇게 되면요, 한 100% 정도 수익 챙기시고 겨울 우리 따뜻하게 보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파시고 이 종목 사세요? 아니에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들고 가셔야죠. 지금 역사적 신고가 오늘 갱신해 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 해줄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속적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악을 했어요. 그럼 얘도 조만간 다시 삼성전자 사이클 올라탈 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강력 추천 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수급들도 개인들은 연일 매도치고 외국인은 계속 사주기만 하잖아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해당 기업의 매출을 체크하고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이 일정 부분 외인과 기관들이죠. 얘네들은 벌써 매집이 이 구간에서 완료가 됐어요. 이 말은 앞으로 우상향할 일만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력 추천 드리는 종목이니까 정말 포트에 10%만 담아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자, 2글자 우리 장비 업체니까요, 장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자,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시면 되는지 모두 다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 이거 좀 올라가는 거 보고 진입할래요. 안 되죠. 왜냐? 지금 삼성전자 조정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기회죠. 어차피 삼성전자 올라갈 거 알잖아요. 그러면 조금 조정 나올 때 이런 소부장 업체 장비 회사들 담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장비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늦어도 내일 정규장에서는 잡을 수 있게 제가 바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11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이상한 링크는 아니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번호랑 동일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작동을 하고,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서 2글자 장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비업체, 소부장업체들 현재 삼성전자 따라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때가 기회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대박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최근에 무상증자 종목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텔콘 RF제약도 무상증자를 진행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300% 갔죠. 어떻게 갔나요? 점상 얘도 점상으로 갔죠. 자, 그리고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도 최근에 무상증자 진행하면서 단기 300% 갔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 권리락이 진행됐고요. 자, 월요일에도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 300% 상승을 해줬다.
자, 무상증자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무상증자만 나와도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해주지만 종목이 많아진다? 요건 테마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앞전에 무상증자가 테마로 갔을 때 얼마나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먼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얘는 테마성으로 무상증자가 가면서 무려 점상 얘도 상한가예요. 마지막 이 음봉 캔들이 대략 27%인데 얘도 상한가로 봐도 되겠죠. 대략 5연상을 갔습니다. 자, 5연상가가 얼마나 갔는지가 중요하죠. 저점 대비 무려 900% 갔습니다. 자, 요게 이제 테마의 힘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정말 더 많이 간 종목이 있죠.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얘는 점상 상한가 6연상 갔죠. 6연상 가고 1300% 갔습니다. 자, 이렇게 무상증자만으로도 강력한 재료가 될 수 있지만 테마로 간다? 1000%는 쉽게 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유보율이 높다. 자, 유보율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높은 확률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이고요. 돈을 잘 버니까 주주환원 정책도 펼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돈을 잘 벌면 대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우린 대기업의 유보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이에요. 대략 2000% 정도 되네요. 사실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렇다면 현대차의 유보율을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유보율 대략 7000% 정도 되네요. 얘는 좀 높은 편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의 유보율은 무려 현대차의 10배가 넘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차트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전형적인 세력주의 흔적들이 보이죠. 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인위적으로 주가를 들어 올리고 다시 한번 고가 놀이를 해줍니다. 이거 일부러 개인들 들어오라고 자리 준 거죠.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죠. 자, 이때 투매가 나오는 물량을 세력들이 받아 먹으면서 매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다시 한번 올린 이유는 자, 이때 안 털린 개인들 마지막으로 나가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또 한번 털어먹고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매집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밑에서 다시 한번 박스를 치죠. 물론 이게 매집이라고 차트만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거래량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됐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조만간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게 나올 거예요. 재료가 나오죠. 자, 재료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알아서 주가가 올라가죠. 왜?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나도 사고 싶어지는 종목이 된 거예요. 이때 세력들이 해주는 건 바닥에서 거래량을 때려주는 역할만 합니다. 트리거를 만들어주고요. 알아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고점에서 엑시트를 한다. 요게 세력주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도 조만간 재료가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요? 무상증자죠. 자, 무상증자가 곧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상증자 하는 종목들이 유보율이 높다는 걸 알았잖아요. 유보율도 확인해 봐야죠. 자, 보시게 되면 유보율 얘는 무려 75,000%가 넘습니다. 아까 현대차 유보율 7000%였어요. 근데 얘는 무려 7만 %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돼도요. 무상증자가 5대1이 가능하죠.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7만 %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마음만 먹으면 30대 1도 가능하고요. 20대 1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은 못 드려도 최소 5대 1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5대 1이 되면은 500% 충분히 가능하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자, 텔콘 RF제약 얘는 무상증자 2대 1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300% 갔죠.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는 무상증자 3대 1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0% 넘게 갔죠. 자, 마지막 제가 테마성으로 가장 크게 갔던 종목 이 HLB 바이오스텝 얘는 좀 많이 했어요. 얘는 8대 1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1300%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보율이 7만 %면은 진짜 5대 1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500% 정말 쉽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거 전 재산 다 투자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죠. 하지만 소액은 매수해볼 만하다. 소액 500만 원 정도만 담아두셔도 5대1 무상증자하고 500%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장기 투자라고 말씀 안 드리죠. 왜? 무상증자는요. 한번 발동이 되면 이렇게 점상 상한가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 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
2562로 자, 우린 이 종목으로 대박이 날 거니까 대박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겨주시면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들어가시면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간혹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공시 나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죠. 공시가 나오는 순간 점상으로 갑니다. 점상으로 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되는 대로 바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면 오늘 장에도 좀 잡아볼 수 있도록 좀 진행해 볼 건데,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은 잡아보시길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더보기란을 만들어 놨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오시는데, 요 링크가 이상한 링크, 뭐 스팸이 가는 링크는 아니고요. 상단에 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번호랑 일치를 하죠.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우리는 대박이 날 거니까 대박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무상증자 관련 좀 종목을 추천해 드려봤는데요. 시장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우선주 테마도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 테마는요, 시가총액 300억짜리 이런 애들이 단체로 점상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걸리면 500%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구독을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